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내달 4일 열릴 예정이었던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이 취소됐습니다. 남은 다른 남북 합동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 어젯밤 10시 10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기습 통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당국자들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언론 기자들도 밤늦게 이제 기사 작성을 하느라고 그랬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마식령 죄송합니다. 재미나다는 표현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점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일방 통보 전통문 내용 중에 자신들의 경축 행사를 시비를 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어쨌든 내달 4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있고요. 또 문화 행사를 취소했다는 것 자체에서 그 배경, 아니면 그 의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속내도 참 궁금한데요. 어떤 배경을 뽑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가 있고 그 언론 북한처럼 어떤 관영 매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1월 9일 날 이성곤과 우리 조명균 장관 그 첫 회담할 때 나타나죠. 전부 공개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언론을 문제 삼았다. 이거 논리적으로 좀 뭔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경이 뭘까? 여러 가지 지금 추론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급작스러운 300인 이상의 행사 규모에 대해서 북한이 짧은 기간에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그 기자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거보다도 사실 최근에 우리 과거에 비해서 우리 2030 세대들이 단일 팀, 한반도 기분에 대해서 기성세대들 생각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라는 걸 다 잡아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른바 대남 평화 공세에 따른 실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가능성과 더불어서 2월 8일 날 예정된 열병식에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른바 대남 전략의 어떤 부분적인 수정차 필요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남한 언론의 열병식 비판 보도 이걸 들었는데 이걸로는 좀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속내가 뭘까 얘기가 나오는데 대남 전략을 좀 수정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앞서서 특이한 점이 이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동훈련을 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태우고 우리가 오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북한이 평창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 이 부분은 끝까지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오늘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제 전통문을 다시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통일부 당국자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 스키 훈련 선수들 명단을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전세기 편으로 가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내일 가야 됩니다. 근데 출발하려면 내일 오전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항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공사의 전세기를가 어느 항공으로 어느 항공편에서 양양공에서 역디귿 자리에서 공해상으로 해서 갈마 비행장에 착륙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는데 아직 전세기 확보 여부에 대해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세기를 가서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들이 충북 진천에서 훈련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북측 선수단을 태우고 돌아오겠다라는 게 기존 계획이었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어긋나고 근데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유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 미국 주도의 미국의 독포괄적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정 항공사의 항공기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공항에 착륙을 했다라고 이 항공사의 소속 다른 비행기도 앞으로 향후 6개월, 180일 동안 미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엄청난 손익이 되겠죠. 그렇죠. 손실이 되겠죠.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있고요. 또 예. 보수적 시각에서 미국 보수적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정부가 자꾸 미국과 이런 부분에 협의해 나가겠다라는데 이거는 대북 제재라는 거는 국제사회 규범이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들어서 자꾸 한국 정부가 왜 어기려고 들었느냐라는 그런 미국 언론의 보수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역시 지금까지 관건은 이 전세기 편이 확보되고 갔다가 실어 와야 되는데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 정부 당국자가 이번에 그 어제 일방적 통보 이후에 나머지 상황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날짜가요 공교롭게도 바로 평창 올림픽 개막식 전날 아닙니까? 의도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군절 그 군사 퍼레이드를 안 했어요. 뭐 북한이 그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2월 8일 건군절이라고 주장을 한 건 사실인데 예. 안 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올해 신년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태도 불명을 했는데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도 11월 초에 참가를 했고요. 그게 아마 11월 9일일 겁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김연아 선수가 총회에서 평창 올림픽의 평화의 축제라는 걸 특별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올림픽 트로스라고 하는데 올림픽 휴전 결의를 유엔이 맺습니다. 네.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요. 예. 그때 157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북한은 그때 개막식 그때 유엔 총회는 참석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거수를 하거나 이렇게 투표 용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엔 총회 보도자를 보면 영문으로 보면 북한도 찬성했다고 나옵니다. 찬성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열병식이 적대행위가 되는 거죠. 아. 열병식 예. 자체가 그럼 열병식 자기들이 찬성을 해놓고 왜 이 지금에 와가지고 국제사회가 우려의 눈길을 보낼 만한 행동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우연히 겹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논란이 발생하고 역설적으로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어깃장을 놨고 손바닥을 뒤집었다 이렇게 예.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점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요. 나머지 이제 남북한 공동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그 정부도 지금까지 오전 내에 공식 입장을 청와대는 그냥 안타깝다 여러 가지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만큼 유동적이다. 앞서 설명드린 당장 내일부터 그 스키 공동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6일 날 그 북한 예술단이 경의선 육로에서 방남하게 돼 있죠. 그렇죠. 남쪽으로 오게 돼 있죠. 그리고 7일 날 북한 230명의 응원단하고 태권도 시범단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체 일정을 조망할 수 없는 굉장히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걸 봐야지만 되는데 내일 일정이 이건 남북 문제가 아니라 또 국제사회하고의 대북제재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타래처럼 얽힌 이 난제들을 오늘 하루 중에 다 풀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네네. 통일부는 오늘 하루가 엄청 긴 하루가 될 겁니다. 그동안 사실 이렇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어떤 합의 사항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죠. 당장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벌써 두 번째죠. 그 현송월 일행이 19일 날 통보를 하고 20일 날 오겠다라고 했는데 20일 당일 날 와가지고 그 19일 날 밤에 네네. 못 간다. 그래서 21일 날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었죠. 그래서 오락가락 우리 했었죠. 통일부 예. 당국자들을 좀 애를 태우게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패턴이 보이고 있죠. 과거에 스포츠 행사 관련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스포츠 행사 관련만 해도 당장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공동원단 구성하자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 전해
이른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4 합의사항 6조 2항에 나옵니다. 북한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내년도,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내년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때 한민족의 공동응원단 구성하자라고 제의를 해놓고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이번 신년사, 그러니까 2015년 김정은 신년사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취소한 다음에 2015년 1월 4일 날 4차 핵실험을 했죠. 이런 패턴. 그러니까 이 어깃장을 놓거나 이 신의 성실 위반이죠. 남북관계라든가 모든 사인 간의 약속들. 이거를 아무 설명 없이 어기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도 통일부 당국자들은 오전상을 보면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그 분위기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방문 때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에도 통일부가 이제 꾹 참고 유감 표명을 자제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언제든지 뭐 이런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정부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오늘 매우 강한 이제 공식적으로 이따 다시 그 여러 가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사실 남북 관계는 그동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늘 강조된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예. 상호주의 원칙에 따랐는데 이것이 뭐 어떤 적대적 군사적 상호주의뿐만 아니라 인도적 문제를 많은데 사실은 상호주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맏형으로서 호혜전 원칙을 더 많이 베풀었는데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했는데 그랜 차원에서 한두 번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그래서 강한 유감의 뜻을 네. 북한에 보내고 그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오늘 중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계획이죠. 자, 그렇다면 뭐 최악의 경우 좀 상정해서 얘기 좀 나눠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아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아예 취소하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건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림픽에 왜 먼저 오겠다라고 했냐라는 주변 여건을 볼 필요 있죠. 그렇죠. 김정은이 예. 신년사에 직접 밝혔죠. 그리고 지금 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했는데 본인들은 탈출구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에 큰 영향이 없어야 할 텐데요. 대화에 뭐 상대방 인정을 좀 해야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대가 역시 북한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